이제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이번에 원내 정당, 재정당 지도부에 모두 연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모두가 한복을 함께 입는 것은 중앙당이 처리하기 힘든 숙제를 저희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용기 있게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정치적으로 단두대에 세워서 징계할 수는 있으나 민심을 징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까지 찾아가면서 항의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윤리위에서는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을 했습니다. 실무적인 절차 한번 따져보면 중앙윤리위에서 하고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야 확정이 되는 거죠. 제명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명의 경우에는 당원권 정지는 그냥 확정이에요? 제명은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좀 확정되는 걸로 네. 당원당 구성돼 있고 나머지는 물론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에는 더욱더 이제 그 의원총회까지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와 같이 이제 1년 이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까지는 최고위의 의결이 필요 없는 확정에 있어서 그런 그 양정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결정문을 좀 저도 봤는데 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던 내용만이 아니고 4건으로 제소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시당위원장으로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때 다른 당협위원장들의 수권 없이 시당위원장, 시당의 전체로 낸 것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봤는데 그건 사실 징계 사유가 저는 안 된다고 봤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아마 그 이 댓글 갖고 비판적 지지자와 논쟁 과정에서 그 비판적 지지자의 손녀로 추정되는 사람, 그 미성년자의 사진을 무단 게시한 부분 관련돼서 그 논란이 있었죠. 그걸 사유로 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양정이 적절한지는 뭐 윤리의 재량이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민감한 시기에 징계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좀 또 논란거리가 이루어졌다. 좀 저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당위원장으로서의 업무가 곧 시작되기 때문에 공천 관련해서 또 지방선거 관련해서 법원에 이 집행정지 가처분을 만약에 신청하면 물론 재심을 신청하시겠죠. 재심 이후에 만약에 재심에서도 뭔가 시정이 되지 않으면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상당히 좀 논란거리가 될 만한 시기다. 시기적으로. 그래요? 유기철 위원장께서 보시기에? 왜냐하면 이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징계예요. 그런데 그 1년에 당원권이 정지가 되면 시당위원장의 업무도 정지가 됩니다. 그렇죠. 자격을 당원권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당이라는 이 큰 조직체의 수장으로서 선거를 준비해야 되고 또 공천 업무를 뭐 간접적으로 본인이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현 상황, 시기적 이 상황에서 당원권 정지 1년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준다라고 가처분의 실익이 인정될 가능성도 법리상은 있어요. 물론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공천관리 윤리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전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조금 뒤에 배현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아마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윤기찬 부원장께서도 그렇게 본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의미 보겠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공천 이번 지방선거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대목이 좀 중요해 보여요. 네, 그렇죠. 거기다가 또 하나 있죠. 이 지금 당에서 이번에 당원당 개정하면서 이번에 당 지도부는 말하자면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은 중앙당으로 가서 중앙당이 직접 공천한다. 근데 본인이 지역구가 있는 송파구 대역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시당위원장직도 내려놔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규정상으로도 공천권도 행사할 수 없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른바 친한계라는 뭐 속아내기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겁니까? 그래서 사실 오비락적 성격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오비락이요?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일관되게 김종혁, 한동훈, 배현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것이 이제 대중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 것인가. 특히나 이제 정치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잖아요. 메시지와 이미지인데 이런 메시지와 이미지가 중첩되게 가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거는 친한계에 대한 어떤 그 뭐 속가내기 내지는 친한계에 대한 어떤
뭐 당에서 좀 배제 뭐 이런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도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 윤기찬 변호사가 똑같이 생각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게 적절했느냐라는 예. 측면이 있는데 뭐 윤리의 결정을 또 저희가 가타부터 얘기할 수 없지만 독립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예. 저는 그래요. 이 정치 분야에 윤리나 도덕이 너무 과하게 개입해 버리면은 예. 정치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거든요. 이철승 전 의원이 그런 말을 남겼어요. 종교가 상수도 기능을 한다면 정치는 하수도 기능을 하는 거다라고 예. 했는데 이렇게 너무 엄밀하게 도덕적 잣대를 계속 들이대면은 사실 선거 앞두고 정당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예. 시기적으로 과연 맞았느냐와 함께 양정 문제도 좀 뭐 그러니까 이게 적절했느냐 이런 문제 남아 있지만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이 저는 뭐 당 지도부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분명히 보고 있지만 예. 대중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의 문제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됐고 김종혁 전 최고 탈당 권유에 또 제명됐고 이제 당원권 정지 1년이면은 아니 일반적으로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윤리의 이번 결정에 좀 다소 아쉬움이 큰 이유는 네. 추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본인은 재심 신청도 안 했고 오히려 더 본인의 소명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혁 최고의 경우에도 사실은 재심을 거치지 않았어요. 근데 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와서 충실하게 소명을 했다고 해요. 예, 예. 하고 또 기자회견을 이 기자들에게 하는 얘기를 통해서도 나름대로 또 성실하게 소명을 했기 때문에 당권 정지 1년의 사안인가 물론 윤리에서 어떤 자료가 있는지 모르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고 예. 또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물론 독립적으로 윤리위원회가 판단했다고 저희가 존중을 하지만 예. 그 윤리위원회도 약간의 정치적인 판단은 하는 거거든요. 정무적인 성격이 예.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당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거죠. 예. 해당이라는 게 당의 그 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하는 건데 그 징계하는 시점과 이 양정이 있어서 예. 당에 또 해가 되는 방식의 양정이나 시기를 선택하면 그 또한 좀 올바르지 않다고 보는데 좀 아쉬움이 강하게 남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이제 기자회견을 곧 있으면 한다니까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고 이 파장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뭐 두더지 게임 같아요. 어떠지? 고개만 쳐들면 윤리라는 방망이로 때리는 건데 예. 이게 그냥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한동훈 그러니까 친한계를 친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한동훈과 김종혁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이 친한계를 치고 난 다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타겟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아니 무슨 서울시장을 5번이나 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 문제가 파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지금 고성국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서울시당에서 징계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분 관련해서 중앙대에서 어떤 결정을 할 건지 만약에 그 결정이 이 배현진 의원의 결정보다 훨씬 더 솜방망이로 벌어지게 된다면 예. 윤리위라고 하는 방망이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반하는 사람들을 누르는 예. 이런 어떤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기획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성들이 아니라 어떤 기획을 가지고 아예 그냥 본인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뭐 탈당 밖으로 나가는 거 제명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고 당원권 정지 1년이면 지방선거 올해 6월달 선거 앞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인 거고 네. 이게 또 경고일 수 있잖아요. 앞으로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윤리 방망이를 가지고 다 문제 제기할 수 있어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좀 안 좋은 방식의 또 파시즘 같은 정당 형태의 모양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매우 좀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성국 씨 같은 경우에 중앙당으로 올라오나요, 윤리위가? 이의 신청하게 되면 이제 중앙당으로 이의 신청의 그 심리가 중앙당에서 시작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탈당 권유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해당 시도당의 윤리위원회에서의 그 양정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의 그 시간을 갖는데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고성국 씨의 경우에는 이 징계 사연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자는 그 한마디 때문이 아니고 그 걸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우리 당원과 또 국민이 생각하는 바하고는 동떨어진 어떤 생각을 갖고 펼쳤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배현진 의원의 시당위원장으로부터 공천권을 회수하려는 목적 아니냐 이 부분은 지금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일단 당원당규 개정 사항에서 또는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예요. 예컨대 저희가 이제 이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법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이거든요. 근데 둘 이상의 지역구에서 서로 간에
어느 분을 밀지에 대해서 어느 분을 추천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잡음이 많아서 예. 사실 저희가 본선에서 많이 로스가 된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중앙당이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자는 거였고 예. 실제 그게 운영될 때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마치 어떤 배현진 의원을 타켓으로 당원 당규까지 개정한 것 아니냐 이건 맞지 않고요. 또 하나는 시도당 위원장이 공천에 상당히 영향력 있지만 예. 알다시피 당협위원장이 그 상당히 의견을 내기 때문에 실무상은 당협위원장들의 기초 의원들의 공천에 상당히 영향력을 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 우리 국민들께서 또는 일부 의원이 말씀하시는 공천 관련된 저 의혹 제기는 사실과 조금 동떨어져 있다. 저희가 강선우 의원 사례로 봐도 현역 의원들이 뭐 영향이 있었죠. 그러면 이분은 어떤가요? 이정현 전 대표가 공관위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 일련의 흐름으로 임명이 된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이정현은 육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 선거. 저는 오늘 이정현 전 대표님을 이번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과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관리를 책임질 공천관리위원장에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정현 대표님은 우리 당 당직자 출신이자 지역주의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 온 존경받는 정치인입니다. 우리 당의 험지인 호남에서 2차례나 국회의원에 당선되셔서 통합과 도전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가 공천관리 공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이정현 대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호남, 친박. 네. 최근에는 김문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이거든요. 어디에 방심입니까? 저는 호남에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호남이요? 호남과 예. 전 새누리당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이죠. 예.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는데 당시 이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탄핵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그때 이제 어려운 시기에 이제 맡아서 했었죠. 예. 근데 저는 오늘 보면서 오히려 사실 이정현 전 대표 정도 되면은 장동혁 대표가 영향력을 그렇게 행사하는 쉬운 구조가 아니에요. 이정현 대표가 나름대로 스타일이 네. 굉장히 고집스럽고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은 손쉬운 사람 좀 주무르면서 간다 뭐 이런 과거에 그래서 왜 학계에서 많은 분들을 영입했어요. 예. 학계에서 영입한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 소신이 뚜렷하기보다는 주변의 의사를 좀 듣고 그다음에 당 지도부의 의사도 좀 관찰하기 쉬운 구조지만 이정현 그러니까 지금 신임 공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구조일 수 있어서 호남 그다음에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 신경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친박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일부 고려될 수 있다. 근데 마치 이게 이제 일각에서는 지난번 단식 때 예. 장 대표 단식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아온 걸 가지고 일종의 보훈 인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제가 보기에 그건 너무 과한 상상력이고 장 대표 입장에서는 공천 관리라는 좀 그립감을 쥐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분과 그다음에 강단 있게 이걸 외풍을 좀 차단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상징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저는 선택지가 간 거라고 보고요. 예. 이정현 위원장이 그 공관위원 맡으면은 제가 보기에 외부에서 여기저기 전화하거나 이렇게 해서 저도 같이 청와대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에 대한 정치적 비용 아니냐는 이제 분석인 건데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을 건 투쟁을 할 것,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훗날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단식이 박근혜 대통령의 만류라는 사실 뜬금포로 종료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굳이 말하자면은 뭐 행사 뛰는 가수에 비유하자면은 그렇게 싼 가수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정치적 비용이 따를 것이다. 그거는 인식해야 될 겁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전제가 될 부분은 먼저 윤기찬 의원님, 이정현 대표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냐 이게 전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원래 공천관리위원회에 정치인을 위원장으로 모실 때는 옛날에 활동했던 분들을 모셔요. 예. 예전에 뭐 김영호 뭐 이런 맞아요. 분들. 근데 지난 공천들이 뭐 그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나 지난 2024년도에 있었던 공천은 저희가 많이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이 예전에 활동했던 분을 모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연결돼 있는 분들에 대한 뭐 약간 공천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고 특히 이제 이정현 전 의원을 모신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개파로부터 자유롭다 그 점이 제일 크게 어떤 평가를 받지 않았나. 그러니까 친박 정치인이라 그러는데 친박은 이미 저희가 비활동성 개파예요. 이미 예. 개파의 어떤 개파력을 잃은 거기 때문에 저는 개파성이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머님의 마음으로 와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그렇게 봤거든요. 단식하는 것이 말리는 것이 중요하지 예. 단식 말리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 정치인이 저런 말씀한다는 것은 너무 정치공학적으로만 본다. 예. 기본적으로 정서라는 게 깔려 있어야 되는 거고 정의라는 게 깔려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뭐 여러 공학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비싸다. 뭐가 비싸요? 비싸기는 저게 와서 말려주시는 게 맞는 것이고 물론 거기에 대한 뭐 보답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마치 대가를 기대하고 온다라는 보는 것은 싼 정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어쨌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와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국에 혁신 공천을 한다고 하니까 예. 공천의 결과를 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 이런 선거 앞두고 공관위원장의 권한이라든가 영향력이 막강하죠. 아예 막강하고 예. 이거는 딱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장동혁 대표가 정치 시작한 지 이 경력이 짧고 네트워크가 좀 다소 부족하고 어쨌든 간에 기반이 당내에서 약한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어떤 없는 그 단점을 보완해줄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그런 정말 덕망이 있고 명망이 있는 후견인이 필요한데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후견인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본인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던 한동훈 전 대표하고는 지금 정치적 난투극이 벌어졌어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본인이 부족한 그러한 네트워크와 후견인 역할을 해줄 사람을 누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손을 내밀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 공개적으로 좀 면박을 준 적이 최근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결국 돌고 돌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때 한참 뭐 유영아 의원의 뭐 광역단체장 공천설부터 예.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마침표가 결국은 이정현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임명이 아닌가 예. 이런 정치적 의심이 듭니다. 혹시 그 대목은 어땠어요? 김문수 후보 선대위원장이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보수 진영 스펙트럼에서도 굉장히 강경한 보수. 네. 왜 이게 맞았다 이런 해석. 그래서 그렇게 뭐 해석의 여지는 뭐 정치권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봐요. 해석이니까. 근데 저는 이정현 전 그 지금 공관위원장을 그런 용도로 저는 픽업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정현 그 의원은 사실 저도 같이 청와대에서 제가 수석으로 모셔서 일해봤는데 이념적 스펙트럼이 조금 실용에 가까워요. 어찌 보면은 그 극우적 성향이라든가 이런 프레임이 아니라 예. 지난번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를 도왔던 거는 본인이 드랍을 하면서 원칙적으로 가장 그때 당에 이제 그 가장 그 당시 출마했던 분들 중에 가장 본인과 말하자면 스펙트럼이 맞았다고 생각해서 간 거고 예. 그다음에 끊임없이 이제 뭐 한덕수 뭐 이런 기용론이 나오고 할 때도 원칙적으로 그걸 대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 당의 그 극우적 그다음에 강성 우파적 그런 성향 때문에 이걸 좀 커버하기 위해서 이정현 수석을 공관위원장으로 데리고 왔다. 좀 예.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어찌됐건 이정현 수석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결기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장동혁 대표와도 약간 코드가 좀 비슷해요. 좀 보면은 과감성과 결단력 그다음에 도전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런 측면도 좀 감안되지 않나 싶어요.
성향이란 이념적 성향, 실용에 가깝다니까. 저 굳이 제가 보기에 극으로 좀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 표현은 무리다. 사실은 이정현 그 전 의원이 김문수 캠프에 들어가게 된 것은 화합형 캠프의 일환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원래 또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은 아니고 한덕수 전 총리의 수석 대변인을 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후보로 확정된 뒤에 아마 화합형 캠프다 해가지고 들어가신 걸로 알기 때문에 이게 뭐 성향의 반영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정현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완전한 판가리를 얘기했습니다. 판가리를 하려면 컷오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대목인데 또 인위적인 컷오프는 없다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주목을 받는 인물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오세훈 시장.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영상 보고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참 정당사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숙청 정치. 이건 정치가 아니죠. 그냥 웃습니다. 네, 탈당 같은 일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하면서 당권을 할 수 있나요? 동시에? 저는 서울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아까 드렸는데 아마 이변은 없을 겁니다. 일성이 이거였습니다. 완전히 판가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국민의힘의 생각해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오세훈 시장이 떠오르거든요. 이 오세훈 시장은 숙청이라는 또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말씀하셨던 지금 숙청은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저는 지방선거 가장 핵심적인 서울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가 현역 서울시장한테 5번이나 서울시장을 하는 경우가 있냐라고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건 나 당신 마음에 안 들어. 당신 마음에 안 드니까 당신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당신을 날릴 수 있어. 그래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7대3 얘기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다시 5대5로 돌아갔습니다만.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게 친한계를 친다. 두 번째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친다.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장동혁 체제가 결합하는 건 그 이후에 TK 지역을 장동혁 대표가 나름대로 구조화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본인 같은 경우가 좀 TK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충남 출신이고 하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외피는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제 과 선배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외피인 거고 실제 실속은 소위 TK 지역에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굳건히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아니면 서울시에서 의미 있게 경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볼 때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하는 걸 보면 선거에 지면 어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선거에 지더라도 나의 권한을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후에 뭐 선거에 진다고 하더라도 이 체제를 붕괴시키지 않을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선거를 준비한다기보다는 당을 균질화시키고 장동혁 체제의 비판적인 세력들이나 인물들 같은 경우는 배제하겠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정현 선배님께서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 혁신공천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따지고 보면 혁신공천을 저런 분들이 해왔었던가? 저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늘 배현진 의원까지 보면은 이게 기세라고 하나 이 흐름이 오세훈 시장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지금 얘기했잖아요. 완전히 칼잡이가 돼서 판가리 하겠다. 근데 판가리 하는 게 지는 판가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기는 판가리를 하는 건 아니. 지면서 판가리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세훈 시장은 지금 에펠탑 효과라고 그래서 높은 주목도와 인지도 누리고 있고 물론 5번의 이제 시장을 도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과하게 이렇게 정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정치적 기회를 주는 게 맞느냐. 하지만 국민이 원하고 서울 시민이 원하면 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또 오 시장이 여기에서 또 성공한다면은 만약 또 당의 대권 후보는 자산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입장에서는 인물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위적 물갈이를 통해서 컷오프 오 시장을 어떻게 한다. 제가 보기에 장 대표도 지난번 기자 간담회에서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었죠. 이른바 전략공천은 없을 것이고 신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경선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경선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다시 주재하시는 바와 같이
그 당원 50대 여론조사 50으로 환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 오 시장을 뭐 인위적으로 물갈이하겠다?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시장 속에서 평가받을 문제지 이걸 가지고 과하게 그러면 이정현 위원장도 컷오프도 없고 그다음에 경선하면은 당연히 경쟁력 있는 인사가 후보가 되는 것 맞는데 이걸 가지고 오 시장까지 지금 하도 지금 한동훈, 김종혁, 배현진이 이러다 보니까 다음 타겟이 오세훈 아니냐라는 이른바 음모론적 상상 속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지 저는 그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럼 오세훈 시장이 워낙 현직이고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다른 수준의 조금 낮은 단계에서는 가능한 겁니까? 글쎄 근데 뭐 그 낮은 단계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꼭 쳐내야 될 경쟁자가 또 누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니요, 장동혁 대표의 뭐 체제라고 그럴까요? 사람들이랄까요? 그런 거를 좀 넣을 수 있는? 근데 그게 있으면은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서 누군가는 지금 그럼 의원직을 던지고 나가서 해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도 지금 없을 테고 그다음에 저는 결국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긴다고 하는 지역이 좀 냉정하게 보면은 서울, 강원, 경기, 서울, 강원, TK, PK 정도인데 그러면은 여기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쪽에서는 경쟁력 있는 인사를 투입해가지고 그나마 장 대표도 아무리 지금 일각에선 장 대표가 선거지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다. 근데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그게 파장이 만만치 않거든요. 서울시장이나 우리 본인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지역 기반을 다 잃고 나 당 대표 연임하게 계속 유지하겠어요라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선 승리가 결국 장 대표에게도 정말 지상에 갇힐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예. 또 하나가요.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이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전환길 씨 문제인데 일단 보면요. 장동혁 대표를 계속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죠. 응원을 하러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내용 듣고 당내 상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길은 경찰서 가고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를 가네요. 장동혁 대표님, 김민수 최고위원님, 저는 장동혁 대표님을 당대표 뽑는데 전환뉴스가 힘을 합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환길이 내일 경찰서 앞에 가면은 청와대에 갈 게 아니라 전환길을 응원하러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놓고 전환길 보고 무조건 장동혁 지지해달라고요? 당신도 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어찌됐든 그분들의 유튜브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우리 국민들인데 정말로 그 영향력 있는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그야말로 국가의 어떤 시스템 붕괴까지도 올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전환길 씨도 고성국 씨도 읍참마속으로 저는 출당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해왔죠. 장동혁 대표의 반응은 어때요? 고심의 얼굴은 많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양양자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내용 좀 여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환길 씨도 그렇고 고성국 씨도 그렇고 아예 출당을 시켜버려야 된다는 주장인데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당 사유가 있으면 출당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환길 씨는 한번 징계에 회부된 적이 있어요. 출석해가지고 본인 여러 가지 소명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출당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전환길 씨가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옳은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은 있어요. 아니 본인이 지지해서 누굴 도와줬다고 치면요.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는 변론을 하더라도 도와준 걸로 끝나야지 뭐 지금 사법과 관련돼서 본인이 사법적 리스크에 면했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공당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뭐 민주당처럼 이렇게 뭐 사법 리스크를 공당에 앞장서 막아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지금 가뜩이나 저희가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고 본인이 사법적인 협의가 없으면 없는 대로 알아서 처분할 거고요. 근데 여기다 자꾸 왜 당을 끌어들이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도와줬으니까 당신도 도와주라. 아니 응원을 하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바라고 나서 하는 건가요? 더군다나 지금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건국위원회인가 뭐 이런 얘기하면서 모금운동까지 하고 있어요. 공당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국민의 이해관계를 저희가 녹여내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플랫폼인 것이지 몇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몇 사람의 의견을 그 중심으로 흘러가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노력하고 있는 지도부 뭐 여러 사람이 가뜩이나 지금 전환길 씨와 관련된 언급대로 행동한다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저는 상당히 글쎄요. 뭐 본인의 정서가 어떤지 몰라도 좀 아쉽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성국 씨는 어때요? 지금 중앙위로 이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 올라올 텐데. 고성국 씨는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겠지만 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걸자 말자에 대한 제안은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예. 왜 걸어야 되는지 하는 설명 과정에서 이미 역사적 평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달리 해석하고 있고요. 당한테 그걸 강요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저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요. 예. 따라서 징계 양정이 탈당을 권유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윤리에서 판단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계속 재차할 게 아니고 저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전한계 씨하고 고성국 씨가 지지자들에게 누가 더 국민의힘 지도부 주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마치 경쟁하듯이 메시지를 내고 있다. 예. 이게 더 심각하고요. 이 고성국 씨도 그렇고 전한계 씨도 그렇고 아무런 당직도 없는 평당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 당원들한테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사실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오찬을 취소하고 노쇼한 이 사건도 많은 정치평론가와 언론인들이 전한길 씨가 하루 전날 저런 이야기를 해서 부담을 느껴서 노쇼를 했나? 이렇게 많이 예상을 하는 이 네. 부분. 영향력 자체가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정당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로서 이 정당 구성원이 자제시킬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예. 그런데 영향력은 크고 이러니 위험을 사실은 다이너마이트를 국민의힘이 달고 다닌 거랑 진배가 없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클 것으로 그렇게 예. 생각됩니다. 뭐 물론 양양자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그런 장동혁 대표를 보는데 고심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심,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최고위원회 해외 있다마다 보고 또 장동혁 대표의 이제 측근들로부터 또 듣겠죠. 장 예. 대표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 양양자 최고 입장에서는 지금 방향성 설정에 대한 또 요구도 일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심도 알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 격언에 흔히 하는 말로 물에 빠진 사람은 헤엄을 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선거가 4개월밖에 안 남은 이 목전에서 계속 외연 확장을 저렇게 미적거리다 보면 결국에는 경선이야, 당내 경선이야 지지자들의 최대 동원이 관건이지만 본선이라는 건, 선거라는 거는 그야말로 관전자들을 최대 참여시키는 게 승부를 가른다는 건데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내의힘, 바로 이 당인 국민의힘은 반드시 1대1 구도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런 확장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보기에 지금 저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장 대표가 이 최대한 굳힌 다음에 뻗겠다는 이른바 선 굳히기 후 뻗기 전략인데 지금 굳힐 만큼 굳혔는가 이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인가 아직인가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탄탄한가 지금.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 2월 19일이 이제 곧 와요. 2월 19일은 피해갈 수 없는 날이죠. 윤 전 대통령 선거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어떤 식으로든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고성국 씨, 전한길 씨 모든 사람들의 그런 얘기들과도 아우르는 어느 정도 변곡점이 될 거라 보기 때문에 네. 지금의 고심이 많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장 대표가 굳고 뻗치는 전략이 아마 19일 날이 기점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하나 고성국 씨 등의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네. 지도부 입장은 많은 지지세를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층으로 나가야 되니까 뭐 윤호경이가 절연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할 때도 모든 분들의 표를 모아야지. 그럼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표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양립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강성 지지층 목소리도 이 중도층하고 양립 불가능한 내용을 당에 요구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당이 성공에 바른다면 그렇게 요구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중도층으로 가고자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이 성공하고자 하면 중도층만이 아니고 강성 지지층도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양립 불가능한 요구를 서로 간에 하면 안 된다. 이게 전제인데 지금 전한기 씨도 약간 말씀하시는 저런 내용들을 보면 양립 불가능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 얘기를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오히려 당에 해가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